안녕하세요. 모넥스TV 영업유통 뉴스 65호입니다. 순서는 동일하고요. 오늘은 제 목소리를 좀 추가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선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하고 소비자, 접점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는 영업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죠. 정리 꼼꼼하게 합니다. 사업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거시지표, 미지지표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세계 경제가 어떻다, 인구 변화가 어떻다, 트렌드가 어떻다, 기술과 도구들은 어떻다, 디지털이 어떻다, 이런 것들입니다. 감안해야 되겠죠. 필수적인 것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따르는 게 좋습니다. 기사들을 제가 요약을 합니다. 왜 재미없는 이 신문기사를 매일 하냐, 누구를 위해서 하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건데요. 첫 번째는 신문기사는 매일매일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과 통하는 창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고급 정보를 준다 하더라도 내 역량이 또 내 조직이 그거를 따라갈 수 있냐 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신문기사를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대표님과 우리 직원들 뉴스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또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특히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이 주간 뉴스를 통해서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사를 지난주에 있던 기사들을 한번 9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과 확장, 그리고 로봇 활용이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가 유통 계열사 통합으로 로키데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한답니다. 유통 채널별로 또 각 거래선별로 정체성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관념을 넘어서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많이 있는 ESG 가치소비, MZ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전한 주제고요. 코로나가 바꾼 세상도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큰 사건이 있었죠. 카카오가 10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구 변화, 그리고 경기 불안, 물가 불안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국은 공동 부유 정책이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확장, 그리고 로봇 활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데카르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한번 다운받아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누가 보더라도 별다른 설명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다. 디자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출처에 있는 동아일보 10월 19일 배미정 기자께서 쓴 이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롯데 유통 계열사가 로키데이라는 통합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 보이는 요 곰돌이 있죠? 벨리곰이라고 합니다. 메인 모델로 쓴다고 합니다. 신세계의 쓱데이와 경쟁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롯데 계열사 담당끼리 모여서 같이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통업체 채널별로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독립적인 플랫폼 모두가 저마다의 고객을 확보하고 가치를 갖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이 메타버스에 점포를 내고 시험을 하면서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리셀이 MZ세대에 굉장히 유행이죠.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검수 법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그 안정성과 그리고 진실성, 사업 성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이슈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사업을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ESG 가치소비 MZ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편의점에서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이 사업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와 LG의 기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태볼이라는 일렉트리시티입니다. 10년째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C 파리바게시죠. 네, 불매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ESG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게 되겠죠.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를 만들 것 같고요. 자기 영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MZ세대를 잡아라, 이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박재범 소주가 유행이었죠. 이번에는 버터맥주가 인기랍니다. 또 증류식 소주 빅24, 뭐 별의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전파력입니다. MZ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파력이 다른 세대의 판매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예, 그 점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런 이슈들을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한 그 디테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세상입니다. 라이더 45만 명, 이제 일상이죠. 키오스크, 걷기, 또 다른 일상입니다. 동네 PC방이 많이 망했답니다. 게임 이용자 84%가 모바일을 선호하고요. 이제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를 위해서 집집마다 컴퓨터를 장만한 게 PC방 쇠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되돌아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편하게 게임을 했는데, 집에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하고 네트워크 게임을 했는데 이게 바뀌어지겠냐라는 거죠. 아마 굉장히 많은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돌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더라도 꾸준하게,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걸으면 운동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드디어 유연 근무 제도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시킨 그런 근무 방식인데요. 앞으로 이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한 곳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근무 형태는 돌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또 어떤 역병이 또 돌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되고 또 정교하게 변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제 특정 장소에서만 마스크를 쓰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카카오가 10시간 동안 다운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비판도 많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톡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동안 카톡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해서 확대해 나갔던 사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큰 위기를 맞았지만 또 이 위기를 잘 넘겨간다라면 독주 체제가 더 공고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회사는 이번 기회에 자기 사업 모델을 위해 확대를 위해 가지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자극적입니다. 이런 일 또 없단 보장 있나? 카톡 대안 찾기 시작됐다. 정부도 이제 직접적인 통제를 강하겠다고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저희 같이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사업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기사들 중에서 제가 또 하나 뽑은 기사인데요. 문제의 본질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대체제 육성, 재난 대응 방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틈이 생겼을 때 공격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인구 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둘만 사는 집안, 한 사람만 사는 집, 노인 혼자 사는 집,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도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경기 불안, 물가 불안에 관련된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외식비가 약간 10% 올랐네요. 예. 다 올라갑니다. 수출 감소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문제가 수출 자체가 감소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추세가 더 짙어질 것이다.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삼양도, 농심, 팔도, 오뚜기에 이어서 라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명품이 리셀 거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소비자층이 인앤아웃은 언제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명품 시장과 리셀 시장, 골프 시장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늘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꼭 경기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소비하는 패턴 자체가 좀 바뀌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연임, 그러니까 독자적인 체계를 이제 공고히 했다고 봐야죠. 성장보다는 분배, 통제 이런 게 더 강해질 것 같고요. 미국과의 대결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에도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봤던 9가지 주제 이외에 몇 가지 더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만드는 시대가 다가왔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머지않아서 이제 더 값싸게,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옛날에
인터넷을 할 때 그 익스플로러 깔고 뭐 깔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뭐 무선으로 한 방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도 이제 그런 시대가 돼 나갈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장마 대신 우기로 불러야 된답니다.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고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옷도 그렇고요, 또 위생용품도 그렇고요, 뭐 먹거리도 그렇고요, 또 인테리어 제품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날씨는 저희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하지만은 모두가 다 안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 밀착형 사업, 미래 사업은 여전히 핫합니다. 예. 뭐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거, 또 NFT 관련되어 있는 거, ESG 제품들, 또 바이오 헬스, 이런 데는 여전히 인기가 있고요. 반면에 플랫폼과 커머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수도 줄었지만은 투자도 조금 좀 냉랭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기사 리스트입니다. 이 기사 리스트를 준비한 거는 기사에 있는 제목 검색 또는 기자 이름 검색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더 찾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나왔고요. 제가 이 기사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뭐 기준으로 뭐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좋은 정보로 잘 활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제목과 또 출처를 한번 봐 보시면은 일정한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제목이고요, 출처는 그 기사가 나온 신문, 날짜, 기자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정보들을 많이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 뽑아내는 기사가 약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슷한 거 정리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쭉 훑어 보시다가 내가 요걸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실 때 화면을 멈추시고요, 거기 있는 키워드나 아니면은 신문, 기자 이름을 확인하시면 쉽게 빠르게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씩 당황스러운 거는 여기에 있는 제목과 그 안에 있는 기사들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면 시간이 되실 때 메모하셨다가 기사를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제가 이 한 화면을 음악으로만 보낼 때 들였던 시간은 10초였습니다. 적어도 1초에 한 줄씩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그 시간을 가지고 관심사를 좀 체크하셔서 가지고 가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는데, 빠르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읽혀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고자 한다면 보일 거고요, 보고 싶지 않으면은 끝까지 안 볼 겁니다. 끝까지 안 볼 거다. 신문을 읽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굉장히 귀찮은데 제가 그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게 누적이 되면은 1년 후에 2년 후에는 며칠의 시간을 넣어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내공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정보력과 절대로 쌓을 수 없는 경험치가 붙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장표에 있는 이 글씨와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다루는 기자분, 그리고 그 신문, 그런 것들은 쭉 이렇게 좀 따라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간지와 경제지, 경제지와 일간지를 적어도 2개 이상씩은 항상 비교해서 보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기사들은 쭉 모아서 이 기사들을 쭉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냥 복귀하는 기분으로 한 일주일치를 한 번에 이렇게 쭉 훑어내리는 1시간 정도면 다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제 경험이 참고가 돼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좋아요, 구독하기, 특히 구독하기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쌓이면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